식초는 공복에 먹어야 좋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 한 모금이 위를 자극해 오히려 혈당을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식생활과 혈당 조절을 연구해온 박사 이준호라고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이 좋다고 믿은 습관 때문에 건강을 망치는 걸 직접 봤습니다. 특히 식초처럼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일수록 잘못된 정보가 더 빠르게 퍼지더군요. 식초는 타이밍 하나로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양을 마셔도 언제 마시느냐에 따라 혈당이 안정될 수도 있고 오히려 위장에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죠.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초를 물에 타서 드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공복 상태의 위벽은 매우 민감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산성이 강한 식초가 들어가면 위 점막이 자극받고 오히려 혈당 조절 호르몬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결정적인 순간, 식초의 황금 타이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마시느냐에 따라 혈당이 30% 이상 차이 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똑같은 식초를 마셔도 어떤 분은 효과를 보고 어떤 분은 오히려 속이 쓰린 이유도 바로 타이밍 때문입니다. 식초 한 스푼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얼마 전 만난 박정숙 67세님은 식초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아침 공복에 사과 식초를 한 컵씩 드셨다고 합니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식초가 혈당에 좋다는 걸 보고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하셨대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좋았답니다. 속이 상쾌하고 몸이 가벼운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쓰리고 명치 부근이 화끈거렸어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인가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점점 심해지더래요. 게다가 혈당도 오히려 들쭉날쭉해졌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어떤 날은 110이었다가 어떤 날은 140까지 올라가기도 했대요. 식초를 먹으면 혈당이 안정된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오히려 더 불안정해진 거죠. 박정숙님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공복에 식초를 드신 거죠. 식초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지만 문제는 언제 먹느냐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식사 도중 또는 식후 30분 이내에 마셨을 때 혈당이 훨씬 안정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저는 박정숙님께 타이밍을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아침 공복이 아니라 아침 식사를 드시는 중간에 식초 물을 조금씩 마시는 방법으로요.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도 한 번 더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2주쯤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어요. 우선 속 쓰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느껴지던 졸림도 많이 줄었대요. 가장 놀라운 건 아침 혈당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재는 공복 혈당이 105에서 115 사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타이밍의 힘입니다. 같은 식초를 같은 양만큼 마셔도 언제 마시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식초가 혈당을 안정시키는 과학적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왜 식초가 우리 몸에서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내는지 하나씩 풀어보죠. 식초가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훨씬 과학적이고 체계적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좋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여러 시스템에 동시에 작용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는 거죠. 지금부터 그 원리를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식초는 위에서 당 흡수를 늦춰줍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위의 배출 속도를 천천히 만드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된 다음 소장으로 넘어가는데 이때 당분도 함께 이동하잖아요. 그런데 식초를 함께 먹으면 이 이동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당분이 천천히 조금씩 흡수되는 거죠.
급격하게 한꺼번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천천히 들어오니까 혈당이 급격히 치솟지 않는 겁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이게 정말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식사 전에 식초를 마신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는데 식초를 마신 그룹의 식후 혈당이 30%나 낮았어요.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식초 한 스푼의 차이로 혈당 수치가 이렇게 크게 달라진 겁니다. 제가 만난 김영호 70세 님도 바로 이 방법으로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김영호 님은 식사 중간에 식초,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기 시작하셨는데 그 전까지 매번 식후에 느끼던 피로감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밥 먹고 나면 꼭 눕고 싶을 만큼 졸렸는데 이제는 바로 설거지도 하고 산책도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몸이 가벼워졌대요. 실천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밥을 드실 때 물 200ml 정도의 식초 한 스푼을 타서 조금씩 나눠 마시면 됩니다. 한 번에 다 마시는 게 아니라 식사 중간중간 조금씩 드시는 거예요. 국 한 숟가락 먹고 식초, 물 한 모금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음식과 함께 위에서 천천히 섞이면서 당 흡수를 자연스럽게 늦춰줍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복에 식초를 드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빈속에 산성이 강한 식초가 들어가면 위 점막이 자극받고 역류성 식도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꼭 식사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식사 중에 식초를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식초는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억제해 줍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먹지 않을 때도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혈당을 유지하거든요. 특히 밤에 자는 동안이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간이 열심히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공복 혈당이 높아지는 거죠. 식초 속의 아세트산이 바로 이 과정을 조절해 줍니다. 간이 필요 이상으로 포도당을 만들지 않도록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일본 국립영양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사과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아침 공복 혈당이 평균 20에서 25 정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정은자 72세 님도 이 방법으로 아침 혈당이 많이 안정됐어요. 정은자님은 매일 저녁 9시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식초 물을 한 잔씩 드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2주쯤 지나자 아침 혈당이 눈에 띄게 낮아지기 시작했대요. 전에는 140에서 150 사이를 오가던 게 이제는 110에서 120 정도로 안정됐다고 하셨어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식초 한 스푼을 섞어서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피하시고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좋아요. 그러면 밤새 간이 포도당을 과도하게 만들지 않도록 조절해주고 아침 혈당이 안정됩니다. 다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속이 쓰리거나 불편하시면 잠자기 전이 아니라 저녁 식사 후 1시간쯤 뒤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밤에 자주 깨시거나 새벽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 증상도 혈당 변동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식초는 근육이 포도당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몸에서 혈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바로 근육이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근육의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인슐린이 있어도 근육이 포도당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겁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이 바로 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근육세포가 인슐린 신호를 더 잘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같은 양의 인슐린이 분비돼도 근육이 포도당을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스웨덴 룬드 대학교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를 보면 식초를 섭취한 그룹의 인슐린 감수성이 34%나 향상됐다고 해요. 윤정호 65세님은 이 효과를 운동과 함께 경험하셨습니다. 윤정호님은 매일 저녁 식사 후 30분쯤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데 나가기 전에 식초 물을 한 잔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걸을 때 피로감이 훨씬 덜하고 운동 후에 혈당을 재봐도 변화폭이 좁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전에는 운동 전후로 혈당이 20에서 30 정도 차이 났는데 이제는 10 정도밖에 안 난다고 해요. 실천 방법은 이렇게 해보세요. 식사를 마치고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걸으실 때 식초, 물 한 잔을 함께 드시는 겁니다.
운동 직전이나 운동 중간에 조금씩 나눠 마셔도 좋아요. 그러면 근육이 운동하면서 포도당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다만 혈당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식초와 약이 함께 작용하면 혈당이 너무 낮아질 수 있거든요.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처음 시작할 땐 혈당을 자주 체크하시고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식후 운동 전에 식초 물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로 식초는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시켜줍니다. 우리 장 속에는 수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 이 중에 유익한 세균들이 혈당 조절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장내 환경이 좋으면 혈당도 안정되고 나쁘면 혈당도 불안정해지는 거죠. 발효식초 속에는 효소와 유기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게 바로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발효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장내 유익균 비율이 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 같은 좋은 균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장 환경이 개선되고 그 결과 혈당도 안정되는 거예요. 이지연 69세님도 이 효과를 똑똑히 보셨어요. 이지연님은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하셨는데 식초를 꾸준히 드시면서 배변 활동이 정말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2주에 한 번씩 병원에서 관장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했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 아침 편하게 화장실을 가신대요. 그리고 놀랍게도 아침 공복 혈당도 함께 낮아졌습니다. 실천할 때는 식초 종류가 중요합니다. 합성 식초가 아니라 자연 발효 식초를 쓰셔야 해요. 특히 거르지 않은 탁한 사과 식초가 좋습니다. 병 밑에 침전물이 있는 제품이요. 그게 바로 유익균과 효소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맑고 투명한 제품은 대부분 합성이거나 과도하게 정제된 거라서 효과가 거의 없어요. 시중에서 식초 고르실 때는 꼭 제품 뒷면을 확인하세요. 자연 발효라고 적혀 있고 원재료가 단순한 게 좋습니다. 사과나 현미 같은 재료만 들어가고 설탕이나 첨가물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식초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나요? 5번째로 식초는 수면 중 혈당 변동을 완화시켜 줍니다. 우리는 자는 동안에도 간이 계속 포도당을 만들어내거든요. 특히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간의 포도당 생산이 가장 활발합니다. 이 시간대를 새벽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많은 분들이 이때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문제를 겪으세요. 식초가 바로 이 새벽 현상을 완화시켜 줍니다. 밤새 간이 포도당을 과도하게 방출하지 않도록 조절해 주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실험한 결과를 보면 취침 전에 식초, 물을 마신 그룹의 공복 혈당이 6%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숫자로는 작아 보여도 매일 아침 혈당이 안정되는 건 정말 큰 변화예요. 박상호 74세님은 이 방법으로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됐다고 하셨습니다. 박상호님은 매일 밤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꼭 한 번씩 깨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깨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서 다시 잠들기 힘들었대요. 그런데 잠자기 전에 식초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이런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아침까지 푹 주무신다고 하세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쯤 따뜻한 물 한 컵에 식초 한 스푼을 섞어서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좋아요. 그러면 밤새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걸 막아주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위가 불편하시거나 속 쓰림이 자주 있으신 분들은 잠자기 직전보다는 저녁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식사 중에 드시면 음식이 위를 보호해 주니까 자극이 덜 하거든요. 혹시 밤마다 한 번씩 깨는 습관 있으신가요? 그럴 때 혈당 측정해 보시면 대부분 높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식초는 우리 몸의 혈당 리듬을 전체적으로 안정시켜 줍니다. 위에서 흡수를 늦추고 간에서 생산을 줄이고 근육에서 사용을 늘리고 장에서 환경을 개선하고 수면 중에도 조절해 주는 거죠. 하나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동시에 작용하니까 효과가 강력한 겁니다. 이제 일상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식초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하루 권장량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한 큰술에서 2큰술 정도면 충분해요.
양으로 따지면 대략 15ml에서 30ml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 몸에 부담 없이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이 양을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원액 그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해요. 물 200ml에서 300ml 정도의 식초를 타서 마시시면 됩니다.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 되는 양이에요. 원액을 그대로 마시면 식도나 위 점막이 손상될 수 있고 치아 범랑질도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루 중 언제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에 식초 반 스푼 정도를 타서 드세요. 일어나자마자가 아니라 아침 식사를 하실 때요. 빈속이 아니라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의 산도가 자연스럽게 조절되면서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점심때는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해 보세요. 식초에 올리브유 조금 섞고 소금 후추로 간하면 정말 맛있는 드레싱이 됩니다. 이렇게 샐러드와 함께 드시면 채소의 영양소 흡수도 좋아지고 식후 혈당도 완화돼요. 억지로 물에 타서 마시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맛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 저녁에는 따뜻한 식초 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1시간쯤 뒤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식초 한 스푼을 타서 천천히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밤새 혈당이 안정되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공복 혈당 관리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네 번째로 외식할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초절임 반찬이나 피클을 함께 드시면 되거든요. 한식집에서는 김치나 깍두기가 있고 양식집에서는 발사믹 소스나 식초 베이스 드레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외식할 때도 식초를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다섯 번째로 식초물을 드실 때는 빨대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치아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시고 나서 30분쯤 뒤에 양치하시면 됩니다. 바로 양치하면 산성 때문에 범랑질이 약해진 상태에서 칫솔질로 더 손상될 수 있거든요. 30분 정도 지나면 침이 충분히 분비되면서 입안의 산도가 중화되니까 그때 양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로 가족과 함께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저녁 식탁에 식초물을 미리 준비해 두고 온 가족이 함께 마시는 거예요. 혼자 하면 귀찮아서 자주 잊어버리는데 가족과 함께 하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건강한 습관은 함께 할 때 더 오래 지속되거든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이면 억지로 먹는 느낌이 아니라 건강 습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식초를 약처럼 생각하고 의무감으로 먹으면 오래 못 가요. 하지만 식사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평생 할 수 있는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언제 식초를 가장 편하게 드실 수 있을까요? 아침형 인간이시라면 아침 식사 때가 좋을 거고 저녁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저녁 루틴으로 만드시는 게 좋겠죠?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가장 편한 시간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하루 한 번만 해보세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한 번만 꾸준히 하시다가 익숙해지면 점심이나 간식 시간에도 추가하시면 됩니다. 너무 욕심내서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포기하기 쉬워요. 작게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는 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식초를 고를 때는 꼭 자연 발효 제품을 선택하세요. 합성 식초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제품 뒷면의 원재료를 확인하시고 사과나 현미 같은 자연 재료만 들어간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몸에 좋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결국 이득이에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계절에 따라 온도를 조절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물에 타서 드시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몸 상태에 맞춰서 조절하시면 더 편하게 오래 드실 수 있어요. 식초를 마신 후에 속이 불편하시면 양을 줄이거나 더 많은 물에 희석하세요. 사람마다 위의 민감도가 다르니까 자신에게 맞는 농도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엔 물 한 컵에 식초 반 스푼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식초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니까 약과 함께 복용하면 저혈당이 올 수 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는 혈당을 자주 체크하시면서 몸 상태를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경우엔 공복이나 잠자기 직전은 피하시고 꼭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이 위를 보호해 주니까 자극이 훨씬 덜 하거든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이면 억지로 먹는 느낌이 아니라 건강 습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식초 한 스푼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지금까지 식초가 혈당을 안정시키는 과학적 원리와 실천 방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셨던 상식이 바로 공복 식초가 좋다는 거였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식초를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습관이에요. 공복 상태에서 산성이 강한 식초를 마시면 위 점막이 자극받고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혈당도 오히려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올바른 방법은 식사 도중 또는 식후 30분 이내에 마시는 겁니다. 음식과 함께 먹을 때 식초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거든요. 위에서 당 흡수를 늦추고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걸 막아줍니다. 같은 양의 식초를 마셔도 타이밍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복에 식초를 마시면 우선 속이 쓰리고 명치가 화끈거립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계속하면 위염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혈당도 들쭉날쭉해집니다. 어떤 날은 110이었다가 어떤 날은 140까지 올라가는 식으로 불안정해지는 거죠. 이런 혈당 변동이 반복되면 혈관 건강에도 안 좋고 피로감도 심해집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식후 혈당이 30% 이상 낮아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고 천천히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식후에 느껴지던 졸림이나 피로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밥 먹고 나서 바로 눕고 싶던 게 사라지고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아침 공복 혈당도 안정됩니다. 밤새 간이 포도당을 과도하게 만들지 않도록 조절해 주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당이 정상 범위에 들어오는 거예요. 매일 아침 혈당 재는 게 스트레스였던 분들이 이제는 안심하고 잴 수 있게 됩니다. 혈압도 함께 안정됩니다. 혈당과 혈압은 서로 연결돼 있거든요. 혈당이 안정되면 혈관의 부담이 줄어들고 혈압도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도 식초를 꾸준히 드시면 약 용량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소화도 훨씬 좋아집니다. 식초가 위산 분비를 도와주고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시키니까 소화가 잘 되고 변비도 개선되는 거죠. 더부룩하거나 속이 답답한 증상이 사라지고 배변 활동도 규칙적으로 됩니다. 숙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밤새 혈당이 안정되니까 새벽에 깨는 일이 줄어들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자다가 가슴 두근거리거나 식은땀 나는 증상도 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고 몸이 가볍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식초 한 스푼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한 큰 술에서 두 큰 술이지만 꾸준히 하면 약보다 강한 변화가 찾아와요. 약은 증상을 억제하는 거지만 식초는 몸의 기능 자체를 개선하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부터 식사 시간에 맞춰 식초 타이밍을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하루 한 번만 해보시고 익숙해지면 점심 저녁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편한 시간대를 선택하세요. 아침형 인간이시라면 아침 식사 때 저녁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저녁 루틴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말면 효과를 볼 수 없어요. 최소한 2주는 해봐야 몸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한 달쯤 지나면 혈당 수치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3개월 정도 꾸준히 하면 완전히 습관이 돼서 평생 할 수 있는 건강 루틴이 됩니다. 식초를 고를 때는 꼭 자연 발효 제품을 선택하시고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드세요. 원액 그대로 마시면 절대 안 됩니다. 빨대로 마시고 30분 뒤에 양치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당뇨약을 드시거나 위가 약하신 분들은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조심스럽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식초 루틴은 언제인가요? 아침에 드시나요? 저녁에 드시나요? 그리고 식초를 드시면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세요.